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부동산 콘텐츠 대왕부동산TV의 제동식입니다. 작년 7월 말 임대차 2법이 개정되어 시행되었는데요. 정확히 7개월이 지난 2월 말 기준 법 개정 이후 전세가는 얼마나 올랐는지, 월세 비중은 얼마나 증가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서울 아파트 전세가 평균 6억 돌파, 임대차법 후폭풍입니다. 대부분 서울 수도권 아파트 단지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한 가지 사례로 개포동 신축 아파트 단지인 레미안 블레스티지, DH 아너힐즈는 같은 평형 전세가가 8억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2019년 입주 당시 34평형 기준으로 8억 내지 9억 정도였는데요. 2021년 신규 물량은 16억 내지 17억입니다. 이 가격에도 임대 물건은 몇 건 안 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낳은 기현상이고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은커녕 임대차법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작년 7월 말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 7개월이 지났는데요. 언론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베를린 월세 상한제 1년, 월세 11% 내렸지만 신규 공급은 반토막 났다고 하고요. 평균 전세가가 서울은 6억, 전국은 3억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정부 예측 다 틀렸다. 그리고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상승 7개월 만에 인정한 국토부, 2021년 국토부 업무보고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임대차법 후폭풍, 1월 월세 비중이 40%를 넘었다고 합니다. 작년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 임대차 시장이 안정이 됐다, 서민들의 주거생활이 편해졌다, 이런 뉴스 기사는 어느 한 군데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매일경제에 나온 뉴스인데요. 정부가 극찬한 독일 월세 상한가, 결국 베를린 월세 물량 반토막이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이 독일 베를린에서는 작년 2월 23일부터 월세 상한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월세 인상을 금지했고요.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최대 1.3% 인상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그로 인해서 이 신규 월세집 공급은 57.5%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대신 월세는 1년 새 최대 11.3%가 하락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포츠담의 월세는 12%가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래프는 독일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이고요. 이 베를린과 포츠담의 월세 지수는 거의 비슷했는데요. 이 법이 시행된 이후로 급격히 이 포츠담은 증가하고 있고 베를린은 서서히 하락했습니다. 엉뚱한 옆 도시가 급등을 했던 거죠. 작년 7월 말에 도입한 이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벤치마킹 사례인데요. 이 정부가 극찬한 독일 베를린 월세 상한제는 1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이미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참고로 독일은 전세제도가 없기 때문에 월세 상한제입니다. 같은 내용의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베를린 월세 상한제 1년, 월세 11% 내렸지만 신규 공급 반토막, 같은 내용이고, 새로 월세집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 주택난 더욱 심화 우려, 그리고 2014년 이후 준공한 월세집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기사 내용을 한번 보면 이 베를린 시장은 주택시장에 신규 주택이 공급될 때까지 월세를 사는 시민들에게 숨쉴 틈을 만드는 게 중요했다. 월세를 사는 시민들의 소득이 오르는 속도와 월세가 오르는 속도가 일치하지 않아서 만든 제도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베를린의 신규 이주자와 기존 거주자 간의 월세 격차는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평균 월세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8% 인상되었는데 2019년에 새로 월세집을 구한 신규 이주자는 2010년보다 최대 64%나 더 높은 월세를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2019년 월세가 급등한 이유는 2020년 2월부터 월세 상한제가 시행되었죠. 2025년까지 월세를 거의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5년치 월세 인상분을 한꺼번에 2019년도에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0년보다 최대 64%나 월세가 급등을 했던 거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신규로 계약되는 건들은 4년간의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분을 한꺼번에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서울경제 뉴스인데요. 평균 전세가 서울은 6억, 전국 3억 원 돌파. 정부 예측 다 틀렸다. 이라는 제목이고 새 임대차법 시행 7개월, 월세 전환 급증 등 물량 감소에 서울 전세가 87주째 상승 행진. 이 갱신과 신규 간 3억 이상 차이 나는 전세 이중 가격 고착화 현상까지 나오고 있고요. 신도시 사전 청약, 택지 발표로 인해서 전세난은 더욱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번 불안, 정책 실패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민간 임대 활성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임대차 시장 7개월 변화를 보니까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6억 230만 원으로 6억 원을 처음 넘어섰다. 이 6억 원이라는 것은 전세가입니다. 매매가 아닙니다. 민간과 공공기관 통계를 통틀어 6억 원이 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세가 상승은 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전국 평균 전세가는 작년 7월 말 기준은 2억 9,387만 원에서 올해 2월 말 3억 3,375만 원으로 3억 원 허들을 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세 이중 가격이 고착화했다. 이 저렴한 갱신 가격과 비싼 신규 가격이 공존하는 것이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개포 레미안 블레스티지나 DH 아너힐즈 같은 경우 기존에 살고 있었던 이 계약갱신한 전세 가격과 신규로 계약한 전세 가격이 8, 9억 정도 차이 난다고 그랬죠. 특히 서울 아파트의 경우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율은 같은 기간 26.8%에서 39.5%로 급등했다. 이런데도 정부는 7개월이면 시장은 안정될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해 11월 초에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당부한 바가 있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부 전망이 틀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입주 물량은 작년에 비해 반토막이고요. 또 내년의 입주 물량은 올해 입주 물량의 반토막입니다. 이렇게 2년 연속 입주 물량이 급감하고 있고요. 당장 다음 달부터는 전월세 신고제를 시범 운영을 거쳐서 6월부터는 본격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신도시 사전 청약이 7월부터는 본격화할 예정이고요. 정부가 추가 택지를 계속 내놓을 예정이라서 이 전세로 눌러 앉을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전세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기사 내용은 국민일보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상승, 7개월 만에 인정한 국토부. 2021년 국토부 업무보고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작년 11.19 대책 때는 이 임대차법이 전세난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변동률은요, 작년 임대차법 시행이 통과된 7월에서 올해 1월 사이의 변동률입니다. 서울시 아파트의 평균 변동률은 11.4%입니다. 그리고 송파구가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17.76%였고 전국에서는 이 세종시 아파트가 23.82%로 가장 높은 변동률을 보였었습니다. 국토부는 2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1년 업무보고에서 이 주택시장의 불안이 지속돼 서민 주거비 부담이 증가했다며 그동안 안정세를 유지했던 전셋값이 금리 인하와 가구수 증가, 임대차 3법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 금리 인하, 가구수 증가, 임대차 3법 가장 크게 이 전세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바로 이 임대차 3법인 겁니다. 이제서야 국토부가 임대차 3법이 전세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시인을 한 겁니다. 다음 기사 내용은 매일경제 내용입니다. 임대차법 후폭풍, 1월 월세 비중이 40%를 넘었다. 서울 아파트의 월세 비중은 1년 새 13%포인트가 증가했고요. 각종 세금의 상승, 그리고 이 임대료는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한번 보면 전세는 줄고 월세가 늘면서 이 전체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월 38.3%에서 지난달 41%로 높아졌다.
그리고 이 같은 전세 월세화는 주택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전월세 매물에 전가된 데다 작년 7월 말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자 월세 거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국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작년 7월 말 이후 지금까지 매월 40%를 웃돌았다. 아마 올해도 이 월세 비중은 더욱더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를 시세 대비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었죠. 거기에 따른 이 보유세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택 소유자 중심으로 이 전세 보증금을 올려받거나 전세 매물을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가 두드러졌다. 세금 전가죠. 그리고 서울 전체 주택의 전월세 거래 가운데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달 43.6%로 지난해 1월에 비해서 5% 가까이 늘어났고요. 서울 아파트의 월세 비중은 지난해 26.8%에서 올해는 39.5%로 12.7%포인트 급증했다. 이 부동산 정책을 세금 인상 카드로 사용하면 그 세금 부담은 세입자와 매수자에게 전가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닌가요? 당장은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지나간다고 해도 2년 후에 또는 3년 후에 엄청나게 인상된 보증금 마련, 이 보증금 마련이 안 된다고 하면 인상된 보증금만큼 월세가 부담이 되는데요. 아마 밤잠도 설치고 매일 한숨만 나올 것입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다면 시장 불안은 당연한 거고요. 정부는 정부대로 공급하고 민간은 집주인들이 시장에 임대 물건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전월세 시장이 매우 불안하고 전세가나 월세가 급등을 한 시장 상황이 서민들을 생각하면 답답한 마음에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컨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